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이창현 강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할 강의 제목은요. 비전을 발견하고 디자인하라. 줄여서 세 글자로 하면 B8D입니다. 참고로 이 제목은요. 제 책 여기 있네요. 비전을 발견하고 디자인하라. 이 책의 제목을 그대로 따와서 여러분들께 강의로 옮겼습니다. 사실 강의를 먼저 했고요. 그걸 갖다가 나중에 글로 썼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야기하기 전에 여러분, 제가 여기서 말하는 비전 있죠, 비전. 비전과 꿈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많은 분들은 꿈은 있는데 비전이 잘 없으세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꿈은요, 시간이 지날수록 서서히 빨리 사라집니다. 그런데 비전은요, 조금 뚜렷하게 보이죠. 비전이라는 말은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생생한 이런 뜻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텔레비전, 텔레파시를 보는 기계. 네, 비전 눈으로 볼 수 있을 만큼 생생해져야 됩니다. 이렇게 생생하게 되려면 꿈은요, 주로 목적지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요. 비전이 있는 사람은 이 목적지와 그리고 모든 과정과 그것을 하기 위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비전이 있는 사람입니다. 참고로 저는 스타 강사가 꿈입니다. 이 스타 강사를 하기 위해서는 제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야지 하면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오전에 강의 다녀왔고요. 그리고 나서 중간에 제가 앞으로 계속 좀 건강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운동도 다녀왔고요. 그리고 문서 작업도 조금 하고 그리고 이렇게 영상 작업까지 하고 있습니다. 즉, 제 꿈으로 가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 바로 지금 여러분들과 만나서 강의하는 이 행동입니다. 언젠가는 TV 앞에서 강의를 할 거기 때문에 지금은 캠 앞에서 하지만 언젠가는 이 카메라가 나중에는 TV에 정말 많은 카메라로 바뀔 거라는 목적지를 가지고 저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꿈이 아닌 비전을 꼭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지금부터 여러분들의 꿈을, 즉 목적지만을 가진 게 아니라 목적지를 현실로 만들 수 있는 비전으로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야기하기 전에 그러면 비전은 제 책이죠. 비발디의 세 파트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파트는 비전을 발견하랍니다. 두 번째 파트는 뭘까요? 비전을 디자인하라. 세 번째 파트는 비전을 실행하라. 발견, 디자인, 실행. 이 3단계를 잘 활용하면 여러분들이 비전이 있는 사람이 되고 여러분들이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저 또한 그렇게 무료 강의를 3년 동안 했고요. 이 비전을 제대로 설계해서 쭉 살았더니 감사하게 제가 당시에 10년 전에 꽂던 전국구 강사가 되었습니다. 요즘은 감사하게 또 온라인 강사가 되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이 아니라 코로나 덕분에 수익도 좀 더 올라가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뒤에 잡힌 건데 인천에서 강의가 끝나면 부산에 있는 대학교에 이제 강의를 해야 돼요. 거리상 못 가지만 온라인 강의입니다. 그래서 저는 인천에 강의 안 하고 부산에 온라인 강의 안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온라인 강사 겸 오프라인 강사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전국구 강사죠. 이렇게 저는 꿈을 이뤘습니다. 다른 말로 비전을 이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비전, 스타 강사를 계속해서 두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세 가지 중에 하나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비전을 발견하라의 핵심 부분은 뭐냐면 바로 스윗 스팟입니다. 스윗 스팟. 영어 원문을 그대로 해석을 하면 달콤한 지점. 음식으로 치면 제일 맛있는 부분이에요. 사람으로 치면 잠재력이 제일 폭발하는 지점인데 제가 이야기를 그냥 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참고로 저도 대구에 있습니다. 대구에 이승엽 선수의 야구 경기를 보다가 이 스윗 스팟을 알게 되었는데요. 자, 그러면 문제 하나 낼게요. 다음에 나오는 영상에서 이승엽 선수가 타격을 합니다. 타격을 탁 할 때 여기에 맞은 공이 홈런이라고 생각하면 O, 아니라고 생각하면 X를 해주시면 됩니다. 홈런을 제외하고 안타, 파울, 뜬공, 땅볼 모두 다 X입니다. 자, 문제 2초 만에 나가니까요. 집중해서 저는 사실 이 장면을 집에서 보고 있었는데 왜 넘어간지 몰랐어요. 근데 비밀을 알아냈습니다. 저희 사무실에는 삼성 라이온즈 장내 아나운서가 이 당시에 어디 있었냐면 덕아웃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선수들이 있는. 거기서 이승엽 선수가 하이파이브하고 막 들어오잖아요. 홈런 치고 나면. 마지막에 앉아있다가 물어봤대요. 아니 근데 형님 이거 빗 맞은 것 같은데 왜 넘어갔어요? 라고 하니까 이승엽 선수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맞다 아이가. 이러는 거야. 맞다 아이가. 어디에 맞았어요? 라고 더 이상 물으려고 했는데 하이파이브하고 지나가서 더 이상은 못 물었대요. 다음날 저는 집에 와서 이 이야기를 듣고 막 뭔가를 자료들 이것저것 찾다가 하나 찾았습니다. 그건 뭐냐면 바로 이 자료였습니다. 야구에는요 격심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맞으면 타격 시 손에 충격이 전달되지 않는데요. 여러분 야구 한 번씩 500 놓고 쳐보면 알잖아요. 맞으면 진짜 아파요. 그런데 그 중에 핵심 부위인 스위트 스팟, 줄여서 스윗 스팟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스윗 스팟에 맞으면 반발력이 가장 세대요. 그리고 마찬가지 골프도 스윗 스팟이 여기에 있답니다. 테니스에도 있고요. 심지어 영화관에도 있습니다. 많은 곳에 이런 스윗 스팟이 있는데 사람에게도 이런 스윗 스팟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바로 잠재력이 폭발하는 지점입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스윗 스팟 찾으셨나요? 저도 이게 찾는데 말은 쉬운데 되게 오래 걸렸어요. 대표적인 예를 먼저 한 명 보여드릴게요. 누구냐면 바로 이분입니다. 헨리 씨 다들 아시죠? 이 헨리 씨가 저는 군대 가는 프로그램 있잖아요. 예전에 진짜 사나이라고. 여기에 군대를 보내놨더니 이 사람이 매번 그 군대에 가서 잘 못하는 겁니다. 한 번은 충성을 시켜놨습니다. 보통 충성을 이렇게 하죠. 충성 이렇게 하는데 이 사람 충성을 시켜놓으니까 충성이래요. 헨리 씨 이게 안 돼. 또 한 번은 그 태권도를 시켜놨는데 갑자기 넥슬라이스를 날립니다. 또 한 번은 청소 시켰는데 못해서 맨날 얼차려 받아요. 같이. 전부 다 못했습니다. 근데 헨리 씨가 다 못하는데 유일하게 딱 한 번 잘합니다. 혹시 군대 중에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다 못하는데 유일하게 여기서만 잘합니다. 사람마다 이런 스윗 스팟이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찾을 수 있느냐?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낯선 시도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신기하게 새로운 시도를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맞습니다. 싫어합니다. 즉 안전지대 예전에 하던 것을 계속 하고 싶어 합니다. 변화가 되면 싫어합니다.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강사님들도 마찬가지고 많은 분들이 온라인에 이 변화하기 싫어했는데 억지로 변했잖아요. 사실 그 전에 저는 2년 전부터 했잖아요. 네, 그게 바로 낯선 시도였는데 주변에 유튜브 하라 그러는데 아무도 안 했어요. 근데 요즘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낯선 시도를 미리 하면 좋습니다. 자, 제가 좋아하는 지난 자존감 영상 보고 오신 분들은 아시다시피 저는 싸이라는 인물을 굉장히 좋아하고 제 공명의 대상 롤모델로 삼아서 자아 이상으로 합니다. 이 싸이는요 낯선 시도 덕분에 가수가 됐는데요. 원래는 부모님이 시켜서 유학기를 갑니다. 유학에 가서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친구 집에 가서 작곡을 우연히 만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1년 동안 미친 듯이 80곡 정도를 만듭니다. 그래서 꿈을 작곡가로 정합니다. 작곡가로 정하고 나서 만든 80곡의 곡을 주변에 가수들에게 불러달라고 돌렸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싸이의 노래를 불러주지 않습니다. 싸이는 여기서 포기한 게 아니라 또 한 번의 낯선 시도를 합니다. 작곡가가 이 작곡을 했으니 이거 차라리 내가 불러버릴까? 싱어송라이터가 되자. 다른 말로 가수가 되기로 또 한 번의 시도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싸이가 됐는데요. 싸이 노래로 한번 들어봅시다. 잘 나가는 작곡가를 꿈으로 객지 생활 마치고 한국으로 노래가 안 팔려 쪽팔려 죽으러 가려다 에라 모르겠다 마지막으로 내가 직접 불러보자 어떻게 내놔보자 칼을 뽑았으니 무라도 썰어보자. 이래서 싸이가 가수가 되었답니다. 에라 내가 불러보자고 낯선 시도 두 번이었죠. 원래는 유학 공부하러 갔다가 작곡하고 그 다음에는 가수가 되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제 고등학교 사진 이렇습니다. 자존감 강의를 듣고 오신 분들은 이 사진 한번 보셨을 겁니다. 얼마나 억울해 보입니까? 정말 제 별명을 자존감 앞선 강의에서 보여드렸는데요. 영구, 여드름이 많아서 아나콘다, 용가리 고질라, 최악의 별명인 과학시간에 엽충이, 즉 삼엽충이라는 별명도 생겼습니다.
매번 이렇게 놀림을 당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수학여행 가기 몇 주 전이었습니다. 선생님께서 들어오시더니 야, 우리 반에 그 장기자랑 할 사람 손 들어봐. 아무도 없어요. 야, 진짜 없어? 야, 그러면 추천해봐. 아무도 없어요. 근데 아까 그 녀석이, 매번 놀리던 녀석이 계속 속닥거리기 시작합니다. 엽충이 그래서 하지 마라. 근데 갑자기 이 소리가 우리 반 전체로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엽충이 난리가 났습니다. 선생님이 그 이야기 듣고 야, 엽충이가 뭐냐? 그 친구가 벌떡 일어나서 저를 가리키면서 이창현이요 이러는 거야. 선생님이 저한테 오시더니 야, 이창현 너 장기자랑 올라가 봐. 선생님 저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저 안 돼요. 뭐? 한 번도 안 해봤어? 잘 됐네. 이참에 해보면 되겠네. 선생님 저 무대 공포증 있어요. 저 올라가면 심장이 터져서 죽을지도 몰라요. 저 안 돼요. 뭐? 무대 공포증 있어? 잘 됐네. 올라가서 극복하면 되겠네. 이창현이 올라갔으면 좋겠다. 박수! 이러니까 친구들이 뒤에서 기다렸다는 듯이 박수를 와 쳐버렸습니다. 본인들 하기 싫어서. 어쩔 수 없이 등 떠밀려서 무대에 올라왔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는 한 반에 45명. 그리고 영남고등학교는 참고로 남고입니다. 남자들이 600명이 여기 앞에 쫙 있습니다. 무대에 올라왔는데요. 얼마나 떨리냐면 마이크가 부들부들부들거립니다. 정면을 못 봐요. 그리고 바닥을 보고 말도 더듬. 안녕하세요. 저는 영예 12반 이창현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노래하니 랩을 할 건데 잘 못하더라도 반응 많이 해주세요. 그렇게 딱 시작했습니다. 당시에 제가 비트박스가 필요해서 친구 한 명이 비트박스를 옆에서 해주고 제가 무대에 올라가서 랩을 했습니다. 그때의 장면을 간단하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친구가 옆에서 비트박스를 해줍니다. 이렇게요. 그러면 제가 여기다 랩을 합니다. 요, 내가 여기 왔어, 수학여행 왔어. Say ho, say ho, ho, say ho, ho, ho. 소리쳐. 와, 생각보다 이 친구의 비트박스와 제가 이 조합이 괜찮았던 거예요. 반응이 좋았습니다. 끝나고 났는데 제가 15반 중에 3등을 합니다. 저도 놀랐습니다. 제가 3등 할 거라고 저도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학교로 돌아왔는데 엽충이었던 별명이 바뀌었습니다. 참고로 랩충이는 아닙니다. 영남고 래퍼가 됐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손가락을 맨날 이러고 다닙니다. 뭐만 하면 예, 뭐만 하면 피스 그러고 다닙니다. 심지어 수학 선생님이 야, 이 문제 풀어볼 사람, 저는 이렇게 손들었습니다. 예. 정말 좋았습니다. 드디어 긍정적인 반응이 조금씩 오기 시작했죠. 그리고 나서 아까 그 친구한테 비트박스도 배우고 대학교에 갑니다. 대학교 가요제를 나갔는데 여기서 제가 1등을 합니다. 저도 놀랐어요. 야, 이것 봐라. 우연히 낯선 시도했던 이게 되네. 군대 갔습니다. 5,000명 앞에 챔피언이라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소리 지르는 네가 저뷰 미치는 네가 저뷰. 와, 제가 공동 1등 했습니다. 앵콜 공연을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꿈을 가수로 정하고 도전합니다. 그때 막 진짜 100군데가 넘는 가요제랑 다 나갔습니다. 나가면 상을 다 타왔습니다. 그 중에 한 장면이 이겁니다. 이러고 다녔습니다. 이 영상을요, 친구가 인터넷에 올려놨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한 통의 전화가 옵니다. 여보세요? KBS래요. 저는 처음에 보이스피싱인 줄 알았어요. 진짜래요. 전화해보래요. 전화하니까 여의도 KBS더라고요. 자기 프로그램에 출연해달랍니다. 그래서 제가 KBS에 출연합니다. 자꾸 숨이 막혀 다시 돌아가고 싶어. 아니 근데 너무 열심히 하세요. 멀리서 오면 옥동 상태가 나요.
보세요. 옥동자 같은 옥동자. 잘 보십시오. 세상이 널 버려 널 자꾸 쏟아 비슷합니다. 네, 여기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제 데뷔 무대이자 제 흑역사입니다. 근데요, 사람이 신기하게 그 소크라테스가 한 명은 그거 아시죠? 너 자신을 알라. 방송에 나온 제 모습을 보니까 제가 이때까지 상을 받은 이유를 알았습니다. 노래를 잘 불러서 상 받은 게 아니라 웃겨서 상 받았더라고요. 그리고 실에 빠졌습니다. 한 석 달 동안 야, 내가 이제 뭘 해야 될까? 내가 진짜 좋아하는 게 뭘까? 막 고민하다가 어느 날 우연히 아시는 분 돌잔치를 갔거든요. 근데 돌잔치를 갔다가 진행자들을 봤습니다. 저거다. 그래서 저는 노래할 때 옆에서 봤던 진행자들이 보이고 그 돌잔치가 보여서 돌잔치 진행부터 하자. 그리고 현재 여기서 할 수 있는 것부터 하자. 즉 대구에서도 할 수 있는 게 바로 진행자잖아요. 그래서 저는 돌잔치 진행을 합니다. 돌잔치 가보셨죠? 그러면 어떤 아저씨가 마이크를 잡고 앞에 나와서 이렇게 합니다. 네,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5분 뒤부터 창인이의 돌잔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박수와 함성으로 시작합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이렇게 돌잔치를 열심히 한 3년 정도 진행했더니 전국적인 행사도 한번 진행해 봤습니다. 전국 오리배 경주대회 제가 진행했습니다. 우리 수성로 페스티벌에서 제가 진행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구에 계시는 분들, 경북에 계시는 분들 많으니까 대구에서 가장 유명한 뭐 동통로 축제, 그리고 컬러풀 대구 페스티벌, 그리고 뭐 포항에 있는 과메기 축제, 뭐 이런 거, 네, 그리고 영덕에 있는 대게 축제, 이런 것들을 진행하는 진행자가 되었습니다. 근데요, 이걸로도 어느 정도 궤도를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강사님들을 많이 소개해드렸는데 그 중에 한 분의 강사님이 명함을 한 장 주시더니 그 강의도 한번 해보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저 레크레이션 강사예요. 노는 사람이에요. 노는 사람. 이러니까 이분이 하는 말이, 아니 근데 강의 한 번이라도 해봤어요? 아니요, 한 번도 못 해봤는데요. 아니 근데 아까 강의 못하면서요. 네, 강의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어떻게 잘하는지 못하는지 아세요? 한 번이라도 해봐야 알지. 그렇네요. 그럼 한번 해볼게요. 근데 아무도 저를 무대에 세워주지 않습니다 라고 하니까 이분이 하는 말이, 마침 우리가 무료로 하는 강의가 있는데 거기 멤버가 한 명 빠졌대요. 같이 하자입니다. 거기에 낚여서 무료 강의를 3년 동안 합니다. 그렇게 무료 강의가 제 낯선 시도였습니다. 그래서 무료 강의 3년, 6년, 9년이 지나니까 제 꿈이었던 전국구 강사까지 왔습니다. 이 한마디 덕분에 저는 그때 당시 강의하는 모습인데요, 무료 강의입니다. 무료 강의를 하는 모습이었고요. 이렇게 전국구 강사가 되었습니다. 저도 알고 봤더니 낯선 시도가 없었더라면 강사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자, 봐요. 제가 두려워했던 무대, 선생님이 서라고 했던 그 낯선 시도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진행자. 예상하지 못했어요. 전 진행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강사가 될 거라는 생각은 더더욱 안 해봤습니다. 낯선 시도를 하면요, 신기하게 한 걸음 나가잖아요. 그러면 그 이상의 시야가 넓어집니다. 또 한 걸음 나가잖아요. 더 넓어져요. 그렇게 찾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만약에 취업을 할 때 내 마음에 안 드는 곳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원서를 한번 넣어보세요. 다른 말로 낯선 시도하는 겁니다. 거기 가면 또 다른 기회가 더 넓게 보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어떤 기업이든지 어떤 취업을 하든지 어떤 원서라든지, 안 그러면 어떤 행동이라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기회가 찾아올 겁니다. 다른 말로 스위스팟도 같이 찾아올 겁니다. 저도 그렇게 찾았거든요. 두 번째 방법은요, 경험의 결합입니다. 경험, 즉 여러분들이 다양한 경험을 했는데 결합시켜서 스위스팟으로 업그레이드 시키면 돼요. 자, 봐요. 참고로 이 책 굉장히 좋습니다. 추천책입니다. 타이탄의 도구들이라는 책에 보면 타이탄, 즉 그 거인들은 어떻게 천재, 즉 1번 분야는 천재입니다. 2번 분야는 타이탄이에요. 천재 같은 능력을 냈냐면, 천재들은 최상위 하나라면 타이탄들은, 즉 같은 능력을 내는 일반인들은
상을 여러 개를 겹쳐가지고 그 성과를 낸답니다. 다른 말로 우리 흔히 그 돋보기로 검정색 한번 태워봤죠. 색종이. 태울 때 햇빛을 모으면 한 곳으로 딱 되잖아요. 똑같아요. 대신 여기서는 상을 모아야 돼요. 상을. 중하 능력을 모아봐야 큰 쓸모가 없어요. 상을 여러 개를 모으면 됩니다. 대표적인 예를 한번 봅시다. 이분이에요. 대도서관. 이분은요, 여러분 다 아시죠? 크리에이터로 유명하신 거. 이분이 크리에이터로 유명하니까 인터뷰를 합니다.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유명한 크리에이터가 될 수 있었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이 대도서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요, 제가 잘한다고 생각하는 3가지를 겹쳤습니다. 그 3가지가 뭡니까? 저는 원래 프로게이머가 되는 게 목표였습니다. 근데 프로는 못 되고 최상은 못 되고 상 정도 했대요. 동네에서는 잘했대요. 2번째, 라디오 DJ를 하고 싶은데 아무도 연예인이 아니라고 시켜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세이클럽이라고 예전에 있었어요. 이 세이클럽에 가서 한 라디오 DJ를 했는데 300~400명씩 들어와서 들었답니다. 그래도 최상은 아니라도 상이었죠. 그리고 이 대도서관의 전직이 뭐였냐면 이투스라는 회사에서 영상 편집, 촬영, 관리 이런 것들을 했대요. 그래도 곧잘 했대요. 밥 먹고 살 정도는. 그래서 이 3가지 능력을 겹쳤습니다. 게임을 하면서 음악을 틀어주면서 웃기는 멘트 하면서 이것까지는 아프리카 TV에 꽤 하는 사람들이 많았대요. 근데 대도서관은 편집할 줄 아니까 이 영상을 잘라서 유튜브로 갖다 올렸대요. 이게 바로 대박이 났습니다. 3가지를 겹친 겁니다. 경험을 겹친 겁니다. 저도 한번 볼까요? 참고로 이게 접니다. 네, 접니다. 제가요, 죄송하지만 답정 나갔지만 강의 좀 잘하는 것 같습니까? 답정 나가서 죄송합니다. 물론 저보다 잘하시는 분들 많겠지만 저도 어디 가서 강의 잘한다 소리 많이 들었습니다. 처음 강의할 때도 잘한대요. 왜냐? 저도 사실은 알고 봤더니 겹쳤습니다. 제가요, 강사력이 많이 괜찮대요. 왠지 아십니까? 제가 무대 많이 써봤을까요? 적게 써봤을까요? 강의하기 전까지. 맞습니다. 저는 가요제에서 몇백 번, 그리고 진행하면서 한 800번 이상 이렇게 서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강사력, 즉 스피치 능력이 괜찮았어요. 처음부터. 최상은 아니지만 상이었습니다. 그리고 2번째, 강의 조금 재밌습니까? 아무래도 다른 강사님들보다는 조금은 더 재밌을 거예요. 왜? 저는 레크레이션 강사 출신이잖아요. 레크레이션계에서는 그냥 보통의 레크레이션 강사라면 강의로 오니까 이게 상이 되더라고요. 일반인들 중에서는 웃기대요. 그래서 유머 감각도 꽤 괜찮아요. 그리고 마지막, 저 대학교 무슨 과 나왔을까요? 컴퓨터과 나왔습니다. 자, 봐요. 제가 여러분들과 이렇게 편집하고 화면 전환하고 이렇게 하는 거, 네, 심지어는 이걸 라이브로 줌으로도 합니다. 이렇게 컴퓨터 능력이 괜찮아지니까 코로나 시대에 제 능력이 훨씬 더 돋보이는 거예요. 다른 강사님들은 전부 다 화면이 고정되어 있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화면을 전환해 가면서, 그리고 중간에 영상들 제가 옛날에 다 자를 줄 알잖아요. 편집할 줄 알잖아요. 그리고 이번 기회도 마찬가지요. 동영상 편집으로 강의가 들어왔어요. 전 다 할 줄 압니다. 그래서 이 3가지가 묶여져서 저의 스위스팟이 됐습니다. 그렇게 저는 남중도 이렇게 만들 수 있고요. 그리고 어른들도 전국을 다니면서 사람들을 기쁘고 긍정적인 변화를 주는 전국구 강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카톡의 후기도 이런 거, 스위스팟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여러분들도 스위스팟 꼭 한번 찾아보십시오. 2가지 방법이 있었죠. 첫 번째, 낯선 시도. 어떤 낯선 시도가 왔을 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안에 기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 2번째는 경험의 결합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었던, 지금까지 배웠던 걸 한번 쭉 써보세요. 쭉.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능력들을 쭉 써보세요. 그리고 그걸 한번 결합시켜보세요. 그러면 스위스팟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소서 쓸 때 자신의 스위스팟을 잘 적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내 강점을 파악한 뒤에 그것을 잘 어필하는 그 방법까지 꼭 이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스위스팟이었습니다. 비발디의 2번째는요, 대관소찰입니다. 대관소찰.
혹시 이 말 들어보셨나요? 대간, 큰 것을 보고 소찰, 작은 것을 살핀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께 계획을 주로 어떻게 세우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계획을 세우는 크게 봤을 때 두 가지 방법이 있대요. 첫 번째 방법은 현재 기점부터 시작해서 차례차례 가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미래 시점을 정해 놓은 다음, 즉 그 결과값을 먼저 만들어 놓은 다음에 현재로 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1번으로 계획을 세우십니까? 2번으로 계획 세우십니까? 제가 오늘 그 북구에 있는 3공단에 다녀왔는데 물어봤더니 오늘 한 20명 정도 있었습니다. 물어봤는데 1번으로 대답한 사람이 거의 한 16명, 17명 정도, 그리고 나머지 3, 4명이 미래 시점에서 거꾸로 한대요. 성공하는 사람들은 1번으로 할까요? 2번으로 할까요? 네, 맞습니다. 저도 참고로 1번으로 예전까지 했었는데요. 성공한 사람들은 2번으로 한답니다. 참고로 1번을 순행 스케줄링이라고 하고 2번을 역산 스케줄링이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대관 소찰, 즉 결과값을 먼저 보고 그리고 나서 그것을 나눠서 오늘까지 온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게 너무 어려워서 더 쉬운 수학 공식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쉬울지 안 쉬울지 모르겠네요. 자, 참고로 드림, 즉 여러분들이 여기에 목표를 넣어도 되고 꿈을 넣어도 됩니다. 꿈을 하우로 나누면 됩니다. 여기서 하나만 더. 성공하는 사람들은 무엇으로 나눈다? 하우로 나눈다. 어떻게? 여러분들이 그 예를 들어 취업하고 싶다. 어떻게? 결혼하고 싶다. 어떻게? 성공하고 싶다. 부자 되고 싶다. 어떻게? 계속 물어보세요. 그럼 답이 나옵니다. 저도 그렇게 했더니 제 꿈이 이루어졌잖아요. 어떻게로 나누세요? 자, 근데 나누기를 할 때는 큰 것부터 나눈다. 즉 부자가 되었다라고 가정을 하고, 그럼 그거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되지? 하우로 나눠서 오늘까지 오시면 돼요. 이걸 통해서 역산 스케줄링을 통해서 성공한 한 명의 인물이 있습니다. 그 사람 누구냐면 바로 이 사람입니다. 아놀드 슈왈제네거라고 합니다. 아놀드 슈왈제네거가 어린 시절 그 13살, 14살쯤에 나 캘리포니아 주지사 하는 게 내 꿈인데 이렇게 생각했대요. 그리고 꼭 하고 싶어서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를 나누기 시작합니다. 캘리포니아 주지사 어떻게 하면 될까? 생각하다 보니 유명한 가문에서 못 태어났으니까 유명한 가문이랑 결혼하면 될 것 같다. 그러면 정치 가문을 그 백그라운드를 얻으니까요. 그럼 유명한 가문이랑 어떻게 하면 결혼할까? 어떻게 나누는 거죠? 내가 유명해져야 되겠는데, 즉 유명한 사람은 유명한 사람끼리 결혼합니다. 잘 봐요. 연예인은 누구랑 결혼합니까? 연예인이랑 결혼해요. 유재석 누구랑 결혼합니까? 아나운서. 비 누구랑 결혼했습니까? 김태희. 하하 누구랑 결혼했습니까? 별. 그리고 장동건 누구랑 결혼했습니까? 고소영. 봐요, 자기들끼리 다 결혼합니다. 의사는 의사끼리 결혼합니다. 참고로 제 친구 중에 선생님 있습니다. 그 친구 누구랑 결혼했을까요? 선생님이랑 결혼했어요. 제 친구 중에 지지난주 토요일 날 결혼하는 친구 있습니다. 이 친구 우리가 흔히 말하는 S전자 다니는 친구입니다. 누구랑 결혼했을까요? S전자 중에 삼성 디스플레이 다니는 그분이랑 결혼했어요. 봐요, 진짜 신기하죠. 아무튼 그래서 내가 유명한 사람이 돼야겠다. 그럼 어떻게? 또 아우로 나눕시다. 어떻게 유명해질까? 영화배우로 유명해지면 좋겠는데, 영화배우가 되려면 어떻게 될까? 이 사람은 오스트리아 출신이라서 사투리가 조금 있대요. 그리고 머리도 조금 크고, 내가 말로 하는 배우가 아니라 액션 배우가 되겠다. 그럼 액션 배우가 되려면 어떻게 될까? 액션 배우를 하려면 몸이 좋아야 되겠는데, 몸이 좋으려면 어떻게 될까? 하루에 운동을 5시간씩 한다. 이제 더 이상 못 나누잖아요. 그래서 하루에 웨이트 트레이닝을 5시간씩 미친 듯이 합니다. 미친 듯이. 어떻게 됐을까요? 네, 바로 이렇게 됩니다. 일명 우리가 말하는 몸짱이 됩니다. 시상에 나가서 보디빌더 대회하고 시상을 망합니다. 이 스펙을 바탕으로 영화계로 진출했는데요. 우리가 아는 터미네이터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터미네이터 2죠.
이 영화 혹시 보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계속 이분이 총 쏘고 뛰어다니고 총 쏘고 오토바이 타고 총 쏘고 마지막에 한마디 합니다. I will be back. 끝. 이런 영화입니다. 자, 유명해질 때쯤 되니까 여자친구를 만났습니다. 마리아 슈라이버라는 아나운서의 여자친구였습니다. 알고 봤는데 케네디 대통령의 조카입니다. 게임 끝났습니다. 정치 가문까지 다 얻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캘리포니아 주지사를 재선까지 해서 8년 동안 합니다. 대박 아닙니까? 역산으로 나누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할 일이 정확하게 보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앞에서부터 시작하면 오늘 뭐 해야 될지 잘 모르겠고 그냥 대충 합니다. 역산으로 하면 디테일해집니다. 이게 바로 차이죠. 우리나라에도 이걸 진짜 잘한 한 분의 사람이 있었는데요. 누구냐? 조선시대 사람입니다. 바로 이분인데요. 이순신 장군입니다. 김명민 씨 아닙니다. 이순신 장군입니다. 제가 왜 하필이면 김명민 씨가 나온 이 불멸의 이순신을 가지고 왔냐? 바로 제가 보다가 보니까 정유재란이 일어날 쯤에 선조가 부산포의 진격에서 적들과 맞서서 싸워라라고 합니다. 그런데 삼도 수군 통제사였던 이순신 장군은 그때 당시에 여수와 통영 사이에 본진이 있었습니다. 부산까지 그때는 보트로 가는 게 아니고 동력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걸로 하잖아요. 못 가잖아요. 가다가 잘못하면 큰일 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막 적습니다. 전하 이렇게 못 갑니다. 막 하면서 마지막에 이 문장을 딱 적습니다. 전하, 저는 이기는 싸움만 출정할 수 있습니다. 보냅니다. 참고로 5명을 거역했습니다. 사형입니다. 사형. 죽여라. 주변에서 아니되옵니다. 왜냐하면 공이 너무 좋잖아요. 한 번만 봐준다. 너 나 다시 나가. 그래도 안 나갑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아는 백의종군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어쩔 수 없이 이 삼도수군 통제사를 원균 장군에게 넘어갑니다. 원균 장군도 전장에서 얼마나 많은 경험이 있습니까? 못 나간다라고 했어요. 근데 어쩔 수 없이 막 옆에서 압박 들어오고 막 엉덩이 깎고 때리고 이래가지고 나갑니다. 나가다가 격군들이 너무 힘들어서 칠천량이라는 그쪽에서 물길로 나갔다가 기습 당해서 120적이었던 판옥석이 다 박살납니다. 그리고 원균 장군님도 돌아가시고 12척을 가진 배설 장군이 이 12척을 수습했고 튀었죠. 일명 도망을 잘 가서 12척이 남아서 다시 이순신 장군에게 이 12척이 돌아와서 명량이 이어집니다. 뭐 더 이상 설명 안 해도 되겠죠. 근데 이순신 장군 잘 봐요. 혹시 그거 아십니까? 몇 번 싸워서 몇 번 이기신지. 23번 싸워서 23번 다 이깁니다. 그래서 불멸의 이순신이잖아요. 한 번도 안 졌습니다. 그런데 임진왜란 당시에 병력상으로 봅시다. 일단 50대 50으로 붙었어요. 이길 확률 몇 분이면 반반. 치킨만 반반이 아니라 이길 확률도 반반. 동수입니다. 그런데 이순신 장군이 싸웠던 그 순간, 그 시절에는 왜가 유리했을까요? 조선이 유리했을까요? 병력상. 왜가 유리할 새가 더 많았답니다. 그러면 확률상 반반인데 이순신 장군은 어떻게 전승을 할 수 있었을까요? 맞습니다. 앞에 제가 이야기했죠. 전하, 저는 이기는 싸움만 출정합니다. 이순신 장군은 이기는 싸움 아니면 나가지 않습니다. 어명이 들어와도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안 나갑니다. 왜? 한 척이라도 잃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기는 장소에서만 싸워야 되죠. 그럼 이기는 장소, 이기는 시간, 이기는 전법으로만 싸웁니다. 이 세 가지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격군들 배 돌아야 되죠. 포해야 되죠. 그리고 이거 유인하는 거, 정보 이런 것들을 역산으로 나누어서 어떻게 한다? 하루에 격군 훈련 몇 시간, 포 훈련 몇 시간, 정찰 몇 시간 다 나누어서 합니다. 그래서 23번 싸워서 23번 다 이길 수 있었습니다. 손자병법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자, 한번 볼까요? 승병은, 이기는 병사는 선승 이후 구전이고 이긴 다음에 싸우고, 패병은, 지는 병사들은 선전 이후 먼저 붙은 다음에 이후 구승이라 그제서야 승리하고자 한다. 이게 조금 기니까요. 줄이겠습니다. 4자로 줄일게요. 선승 구전, 이긴 다음에 싸운다. 다시 한 번 더. 선승구전,
이긴 다음에 싸운다. 우리도 이겨놓고 싸우면 됩니다. 다른 말로 역산 스케줄링, 다른 말로 대관 소찰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제 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2030년에 전 스타 강사가 되기로 2009년도에 그렸습니다. 그래서 나누고 하우로 나눕니다. 2025년은 기업 강사가 되는 게 목표였습니다. 책도 써야 되겠죠. 베스트셀러가 돼야 되니까. 그전에는요, 2020년 올해입니다. 이렇게 될 거라는 걸 적어놨습니다. 참고로 요거는요, 제가 여기 2009년도 2009년도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10년 동안 올려갔습니다. 이때 당시에 무료 강의하는 사람, 무료 강의할 때 약 10년 정도 걸려서 이긴 다음에 싸웠죠. 그래서 지금 그때 당시에는 이기는 모습, 전국구 강사가 되었습니다. 자, 이게 바로 방법인데요. 제가 이렇게 이 표를 알려드리면 여러분들이 여기 잘 못 적으세요. 여기 잘 못 적으세요. 그래서 구체적인 한 개 더 방안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게 좋으면 이걸로 하시고요. 다음 게 좋으면 다음 걸로 하세요. 그건 뭐냐면 오타니 쇼헤이가 한 방법인데 여기 센터에다가 자기의 최종 목적지를 적습니다. 즉 지금 볼 수 있는 이기는 그 순간을 적습니다. 그러면 그걸 하우로 하나씩 나눕니다. 하나씩 다 나누세요. 이렇게 쭉쭉쭉쭉. 여기는 칸이 있어서 이걸 만다라트 기법이라고 하거든요. 8칸을 다 채우셔야 됩니다. 목적지가 있어야만 8개를 채울 수 있겠죠. 예를 들어 취업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토익은 어떻게? 그리고 뭐 예를 들어 또 뭐 있죠? 스피치는 어떻게? 뭐 이런 것들 쭉쭉 나오겠죠. 그래서 요거를 다시 나눕니다. 만약 토익이라면 단어는 몇 개고 문제집은 몇 개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이걸 다 만드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사람은 실제로 그렇게 잘 되고 지금은 에인절스죠. LA 에인절스 여기 가서 이것도 잘 풀렸습니다. 뭐 제가 일본 사람은 크게 좋아하진 않지만 그래도 성공한 사람한테 배워야 되죠. 자, 요 한 장을 만듭니다. 지금부터. 자, 요 장입니다. 저는 이 포스트잇을 굉장히 유용하게 쓰는데요. 어떻게 하느냐? 똑같습니다. 요렇게 중심 토픽 잘라세요. 하나, 둘, 셋, 넷. 그럼 이렇게 되죠. 똑같이 되죠. 여기다가 중심 토픽, 저 같은 경우에는 스타 강사 스강이라고 하겠습니다. 스강. 그 다음에 책도 써야 되죠. 그리고 좀 유머도 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인성, 운, 그리고 돈에 대한 공부, 그리고 뭐 이런 것도 쭉 적습니다. 지금 갑자기 연락하니까 다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다 적으면 이걸 한 장 떼서 책 쓰는 거 관련돼서 다시 한 장 더 나눕니다. 책 쓰기에 관해서 또 나눕니다. 즉 여기 있네요. 책 쓰기가 이렇게 있으니까 이렇게 오케이. 요렇게 해서 쭈쭈쭈쭉 하고 붙이시면 돼요. 그러면 요런 칸이 이렇게 포스트잇 9칸을 붙이면 요렇게 되고요. 그리고 제가 있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실제로 있는 거 보시면 센터에 스타 강사가 되겠다라고 이렇게 나눴죠. 요건 오타니 쇼헤이한테 배운 겁니다. 이런 거 실제로 다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도 양보 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9장을 다 만드시면 돼요. 이 방법이 좋으면 이 방법으로 하세요. 제가 여쭤보니까 방금 1번 이전 방법보다 이 방법이 더 좋대요. 근데 알고 보면 똑같아요. 최종 목적지에 하우로 나누고 다시 이거 하우로 나누는 겁니다. 이제 아시겠죠? 그래서 이 방법도 좋고 아까 그 방법도 괜찮습니다. 편한 걸로 하시면 됩니다. 단 거꾸로 하셔야 돼요. 거꾸로. 여기서부터 가는 게 아니라 최종 목적지부터 가서 나눠서 오는 겁니다. 물론 여기는 2040년이라고 있는데 사람마다 이 목적지는 다 다르니까 연도는 따로 한번 해보시기 바라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취업이 급한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러면 취업을 센터에다 놓고 거기로 갈 수 있는 방법들을 지금부터 하우로 나누는 겁니다. 즉 드림 나누기 하우입니다. 그러면 하우를 언제까지 해야 될까요? 그거는 바로 오늘이 나올 때까지입니다. 즉 역산 스케줄링으로 오늘을 나올 때까지 계속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오늘이 모여서 드림으로 갑니다. 자, 이게 바로 방법이었는데요. 비전이 있는 사람은, 즉 제가 그랬죠.
꿈이 있는 사람은 요거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비전이 있는 사람이 이 모든 게 있고 오늘을 실행한 사람이에요. 실행한 사람. 실행한 사람. 이렇습니다. 그래서 꼭 이 세 가지를 해서 오늘을 실행하십시오. 저도 지금 이렇게 촬영하고 있잖아요. 그겁니다. 자, 비전을 발견하고 디자인하라. 마지막 세 번째는요. 시간과 집중력을 얼마나 관리를 잘하는 게 비전으로 가는 길이에요. 즉 여기는 1번은 발견이에요. 2번은 디자인, 3번은 실행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목적지와 오늘이 나왔어요. 실행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의 실행 어떻게 하는지 한번 봅시다. 재미있는 예가 하나 있어서 소개해 드릴 건데요. 아프리카에 선교사가 가서 물을 맨날 기르러 다닌대요. 아프리카 사람들이. 그래서 선교사가 물 기르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물 기르고 남는 시간에 우리 수도를 만듭시다. 파이프라인을 만듭시다. 강까지. 그러면 왔다 갔다 좀 적게 해도 되고 나중에는 궁극적으로 완성되면 왔다 갔다 안 해도 되잖아요.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추장이 듣고 그거 참 좋은 방법이네요. 논의해보고 올게요. 부족들이랑 논의를 하고 며칠 뒤에 왔습니다. 선교사님, 부족들한테 했는데 못하겠대요. 왜요? 물 기르느라고 바빠서 못하겠대요. 선교사가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요, 저걸 모릅니다.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즉 수도에 대해서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모릅니다. 다른 말로 우선순위죠. 자, 시간을 굳이 나누자면 이렇게 4분면으로 한번 나눠봤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시간에 담는 일들은 어떤 일인지 한번 체크해 볼게요. 이 나누는 기준은 급하냐, 중요하냐, 이 기준으로 나눠보겠습니다. 1번부터 한번 체크해 봅시다. 1번은요, 긴급한데 중요한 일이에요. 긴급한데 중요한 일. 여러분들은 어떤 일이 긴급하세요? 어떤 일이 중요합니까? 예를 들어 내일 시험이다. 이런 거 긴급하고 중요합니다. 내일까지 뭔가를 제출해야 돼요. 네, 긴급한데 중요한 일이에요. 예를 들어 취업을 안 하면 취업 원서 넣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급하게 하면 좋지 않습니다. 자, 2번은 어떻게 되냐면 중요한데 급하지 않은 일입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독서. 오늘 안 해도 중요하죠. 근데 오늘 안 해도 괜찮아요. 운동. 중요한데 오늘 안 해도 돼요. 다이어트. 중요한데 오늘 안 해도 돼요. 네, 2번입니다. 3번은 뭐냐면 긴급한데 중요하지 않은 일입니다. 어떤 일이 있을까요? 심부름이죠. 심부름. 누군가가 뭔가를 이렇게 하라는 거. 저한테는 사실 문서를 좀 보내라 이런 거 있잖아요. 문서 보내달라 이런데 긴급한데 사실 제가 오늘 정말 중요한 일은 아니에요. 이런 것들 3번입니다. 그리고 4번 일은 긴급하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은 일입니다. 다른 말로 쓸데없는 일이죠. 예를 들어 유튜브 보는 거, TV 보는 거, 그리고 게임하는 거 이런 겁니다. 자, 여러분들은 하루를 할 때 꼭 해야 되는 거, 다른 말로 꼭 하려면 빨리 하면 좋죠. 다른 말로 우선순위로 먼저 할 것은 무엇입니까? 네, 1, 2, 3, 4. 제가 해보니까요. 가장 많이 언급한 것은 바로 1번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저도 예전에 이걸 처음 알 때 1번 아니야? 그거 당연한 거 아니야? 왜? 긴급한데 중요하잖아. 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저희 멘토님께서 아니라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1번 하다가 볼 일 다 본답니다. 네 인생을 진짜 바꾸고 싶다면 2번부터 하랍니다. 에? 1번 아니에요? 1번? 급하잖아요. 야, 잘 봐라. 1번 같은 경우에 너 예를 들어 오늘같이 이렇게 영상을 제출해야 된다 치자. 내일 당장 해야 되네? 그러면 이거 하겠지? 네. 운동이야, 운동. 너 운동 할까 안 할까? 안 하겠죠? 그래서 너 매번 운동 다음부터 한다 그러는 거야. 그래서 이런 말도 있지. 다이어트는 언제부터? 내일부터 한다. 책 쓰는 것도 내일부터 한대요. 왜? 책 쓰는 게 인생은 전체로 볼 때는 진짜 중요해요. 근데 사람들한테 책 쓰라 그러면 급한 일에 다 밀립니다. 즉 1번에게 다 밀려요. 심지어 4번과 3번에게 밀리는 사람도 있어요. 저였습니다. 저는 1번, 3번, 4번을 쓸데없이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1번은 무조건 해야 되죠. 3번, 4번 너무 많이 했어요. 참고로 이거 아는 방법 뭔지 알아요? 기록하세요. 기록. 시간을 기록하세요. 내가 오늘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뭐 했는지 한번 체크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시계부가 생깁니다. 참고로 부자가 되고 싶으면 가계부를 써라. 성공하고 싶다면 시계부를 써라. 그래서 시간을 체크하는 사람이 성공한대요. 저도 해보니까 쓸데없는 시간 많이 했더라고요. 게임했는 시간 많더라고요. 그래서 4번, 즉 게임했는 시간을 최대한 줄였습니다. 즉 게임을 지웠습니다. 제가 다니면서 못하게. 유튜버는 재밌는 거 이런 거 안 봅니다. 강의만 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 긴급한데 중요하지 않은 일, 이런 것들은 위임합니다. 위임. 누구한테 좀 부탁합니다. 즉 디자인하고 이런 거 내가 물론 할 수 있지만 위임시킵니다. 요즘 그 크몽인가 사이트 있잖아요. 이런데 위임시킵니다. 그리고 편집 사실 좀 하기 싫을 때, 그리고 긴급하고 잘해야 돼요. 편집 네, 제 위임합니다. 그리고 1번 같은 경우에 이거는 꼭 해야 되죠. 제가 해야 되는데 가급적이면 조금 기한을 빨리 당겨서 2번으로 만들어서 하려고 합니다. 저도 오늘 지금 영상 찍고 있죠. 사실 마감 기한이 내일이 아닙니다. 아직 일주일 남았어요. 그래서 중간에 엔진하면 조금 많이 끊어갑니다. 지금 사실 옆집에 제가 사무실이 좀 개인 사무실이 좀 작은 데인데 옆에 사람들이 너무 떠들어요. 그래서 가서 제가 중간에 하다가 조금만 조용히 해주세요. 조금만 조용히 해주세요. 5번 하고 왔습니다. 5번. 대학생들이거든요. 지금 밤 돼가지고 난리 났습니다. 자, 아무튼 일주일 정도 남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엔진화도 급하지 않게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방법이에요. 그래서 2번을 늘려야 된다. 다시 한 번 더. 2번을 4번, 3번, 1번을 점점 줄여가면서 2번을 서서히 늘려가는 게 여러분들의 비전으로 가는 시간관리 기술이다. 그래서 하기 위해서는 가급적이면 아침에 하세요. 우리는요, 아침에는 에너지가, 배터리가 이렇게 충전이 빵빵해져 있어요. 즉 의지력이 높아 있어요. 저녁에 갈수록 유혹에 잘 당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 아침에 헬스장 가봤습니까? 밤에 헬스장 가봤습니까? 저녁에? 아침에 헬스장 가면 매번 왔던 사람이 맨날 옵니다. 그런데 밤에 가면 어떤 줄 알아요? 들쭉날쭉 옵니다. 엉망으로 옵니다. 심지어 나도 안 가요. 왜냐? 아침에 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빨리 하세요. 의지력이 높을 때. 2번은요. 1번은 무조건 하니까 그 뒤로 미루세요. 네, 그게 바로 방법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집중을 하세요. 디버크입니다. 디버크. 여러분 혹시 뭔가를 하고 있을 때 시간이 휙 지나가는 거 느끼세요? 네. 저는 강의할 때 그렇고요. 지금 영상 찍을 때 그렇습니다. 디버크에 빠져서 하는 게 중요합니다. 똑같은 시간을 일해도 어떤 사람은요, 깊이 있는 일을 합니다. 오래 일하지 말고 깊이 일해야 돼요. 그래서 투입 시간은 똑같아도 집중의 강도가 다르면 더 다른 결과값이 나옵니다.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건 투입하는 시간도 중요하지만 아까 앞에 봤던 오래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깊이 일하기, 즉 집중의 강도가 훨씬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집중 있게 일하십니까? 집중 있게 공부하십니까? 집중 있게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은 방해하는 요소들을 최대한 차단시키십시오. 참고로 여기는 어디냐면 제 사무실입니다. 제가 사무실 한 7평 되는 걸 얻었어요. 한 10년 전부터. 그래서 왜냐면 집에 있으면 신기하게 눕고 싶어요. 집에 있으면 주위 잔류물들이 많아요. 저 결혼도 했어요. 애들이 막 문 열고 막 들어옵니다. 아빠 놀자고. 절대 안 됩니다. 주위 잔류물이요. 그리고 우리 최고의 주위 잔류물 방해하는 요소 뭐예요? 바로 카톡. 집중되어 있는데 카톡 하면 바로 이 집중이 바로 빠져나옵니다. 집중은 중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카톡 가급적인 무음으로 만들어 놓으세요. 쓸데없는 거 다 무음하세요. 특히 단톡방들. 안 봐도 되잖아요. 안 중요하잖아요. 4번이잖아요. 혹시 3번인 경우 있어요. 답장은 해줘야 돼요. 그런 경우에는 네, 이 알람만 뜨게 해놓고 무음으로 해놓으세요. 무음. 알람은 뜨고 즉 표시는 나는데 무음으로 하는 거. 저는 그렇게 놨습니다. 그리고 핸드폰 가급적이면 멀리 치우세요. 멀리. 집중하는데 방해가 됩니다. 네, 이런 것들 어떻게 있는지 찾고 없애세요. 그게 바로 방법입니다. 그리고 또 주의 잔류물을 봐요. 1번 같은 도서관이 있어요. 공부를 합니다. 2번 같은 공부를 합니다. 여러분 1번이 잘 될까요? 2번이 잘 될까요? 맞습니다. 2번이 훨씬 잘 됩니다. 왜?
주변에 벽이 차단되어 있잖아요. 벽이 차단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보이는 걸 최대한 적게 만드는 겁니다. 주위에 시선을 끌 걸 빨리 줄이는 겁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무언가를 하기 전에 정리를 미리 다 해놓으세요. 정리한다고 시간 다 보내면 안 됩니다. 그래서 다 정리를 해놓고 내 눈에 띌 수 있는 걸 정리를 해놓고 그것만 보는 겁니다. 그게 바로 방법이에요. 그리고 아까 말했던 비행기 모드도 좋고요. 모음도 좋습니다. 혹시 너무 끄기 어려운 사람들은 포커스라는 어플이 있습니다. 포커스. 이 어플은요. 여러분들이 설정한 시간만큼 하다가 만약에 밖으로 빠져나오잖아요. 그럼 알람이 뜹니다. 돌아오세요. 그러면서 안 돌아오면 실패. 본인과의 약속을 실패하는 그런 어플입니다. 제가 이 포커스 어플도 써봤는데요. 이 포커스 어플보다 더 효과적인 걸 하나 찾았습니다. 참고로 디지털보다 저는 아날로그가 좋더라고요. 짜잔, 요겁니다. 오늘 했는 거 다 날렸습니다. 자, 봐요. 2번 어디 담아놨습니까? 재활운동. 미리 예약을 걸어놨습니다. 심지어 다음 주 월요일도 예약을 미리 걸어놨어요. 왜? 바쁜 일이나 1번, 3번, 4번에 치여서 안 갈까봐. 무선에게 요것도 어쩔 수 없이 보냈어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그리고 이게 계속 줄어요. 빨간색이. 막 예를 들어 60분을 맞춰놓죠. 60분 맞춰놓고 60분 하면 이거 끝내겠어 하고 딱 하잖아요. 그럼 내 앞에서 이게 막 돌아갑니다. 막 이렇게 줄어들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마감 시한이 생겨서 거기에 집중해야 돼요. 이 시간 안에 무조건 끝내겠다.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것도 좋고, 네, 포커스 어플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는 걸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기록. 한 번만 더 기록. 달력에 기록해도 되고요. 아니면 저처럼 여기다 기록해도 돼요. 눈에 보이는 장소에다 기록하세요. 자존감을 올리는 방법이자 여러분들의 실행이 올라가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비전을 발견하고 디자인하라. 즉 발견, 디자인, 실행까지 해봤는데요. 하나씩 다시 한번 더 복습하겠습니다. 첫 번째, 스윗스팟. 내 강점을 찾아보세요. 낯선 시도와 경험의 결합입니다. 두 번째, 대간소찰. 다른 말로 역산 스케줄링. 다른 말로 선승구전하십시오. 그래서 만다라트 요거 있었죠. 요거 만다라트도 괜찮고 아니면 역산으로 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오늘이 나올 때까지 하우로 나눠라. 마지막 세 번째는요. 시간과 집중력을 하십시오. 다른 말로 우선순위를 하시고 디버크를 하세요. 그리고 마지막 기록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의 하루를 비전 있는 하루로 한번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비전을 발견하고 디자이너랑 함께 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제가 또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제 인생을 바꾼 두 문장 중에 한 문장인데요. 바로 이 말입니다. 술에 취해 보이는 것은 헛것이지만 꿈에 취해 보이는 것은 현실이 될 미래다. 저는 이 말을 만나고 술을 최대한 줄였습니다. 술자리도 안 나갑니다. 그리고 나서 꿈에 취했습니다. 제가 아까 말했던 비전에 취했습니다. 비전에 취해서 정말 그렇게 했더니 꿈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영향력도 커졌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술이 아니라 꿈에 취하는 그런 날을 더 많이 만드시면 현실로 일어나는 것들이 더 많아질 겁니다. 자, 지금까지 이창현 강사였고요. 비전을 발견하고 디자인하십시오. 감사합니다.